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를 하고 있는 김진경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예비고이 아이들 이제 수업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고요. 2학년 올라가면서 어머니들이 이제 국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별로 굉장히 많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부터가 개념을 갖고 이제 승부를 볼 수 있는 정말 그 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심화도 들어가고 폭도 넓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지금 2학년 아이들 잠깐 보시면, 네. 학교별로 정해진 게 달라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독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화작하고 언매가 있을 텐데, 요게 지금 수능에서 선택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전 같으면 2학년 때 1학기는 문학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언매를 하게 돼요. 이 언매가 문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능에서 선택사항이 있다 보니까 거기 대부분 학교들에서 이제 요거를 커리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화작하고 언매를 3학년 때로 빼버려요. 어차피 선택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3학년 커리로 이제 빠지는 학교들이 많고, 그 다음에 문학하고 독서를 가지고 하시죠. 그래서 1학기 때는 이제 문학을 거의 대부분 많이 하시는데,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독서를 하든지 어떤 학교에서는 지금 언매 같은 경우에 같이 하든지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독서를 빼버리고 언매를 하는데, 어떤 학교는 1학기부터 2학기까지 그냥 문학하고 언매를 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선택사항을 주긴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이게 언매가 문법이 어렵지만 문법을 선택을 하죠. 왜 그러면 수능에서 얘가 좀 더 유리한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급이 나오는 아이들은 당연히 언매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 3학년 때로 빠졌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나는 어차피 3학년 때 문법인데 나는 수능에서 문법을 안 할 거야. 왜냐면 자신이 없거든요. 왠지 화작이 더 만만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2학년 때부터 문법을 볼 일이 없어 하고 문법을 딱 손을 놔버려요.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나중에 화작이 안 나올 경우는 어떡하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을 챙겨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서 학교에서 봐야겠지만 의외로 언매를 하는 아이들이, 수능에서 선택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요거 가지고 가는 게 이제 표준 점수에서는 유리하니까.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많이 선택한 걸 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언매를 하겠다, 화작을 하겠다 선택을 하는데 여기가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신을 갖고 가는 아이들은 여기 그 겨울방학 때부터 언매를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가 아무리 수능에서 언매를 안 할 거고 2학년 때 언매 과목이 안 들어온다 해도 여기 저희 예비고이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을 시작하는 지금 과정이거든요. 여기에서부터 문법을 놔버리면 진짜 고3 때 수능 볼 때까지 이제 문법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들어갔을 땐 당연히 문학하고 독서를 하실 텐데, 그러면 내가 준비를 안 해놓으면 여기에서 내가 수능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언매가 어렵긴 하다. 근데 문법을 저희가 작년 1학년 동안도 한 번도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왜냐면 중간기말 4번 시험에 문법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계속 아이들이 했어요. 그래서 예비고일 때부터 저희 작년 요 시점에 예비고일 때도 문법을 총 정리를 8주에 걸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1 들어와서 1년 동안 문법을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문법은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그거를 다시 한번 예비고이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서 손을 놓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문법은 계속 가져가되, 내가 고3이 됐는데도 문법에서 계속 틀린다라고 하면 그때쯤에는 한 6월 모평 정도, 그때까지 보고 바꿀 수는 있어요, 화작으로. 그런데 화작을 하다가 이 화작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게 그 시간을 잡아먹는 주범이기 때문에 국어에서 시간 부족한 아이들은 절대 화작 선택하지 말라고 저희가 그래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특히 이과인 남자아이들은 거의 다 언매거든요. 왜냐면 화작에서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렇다고 얘가 쉬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3을 갔는데 여기서부터 문법을 손을 놨어요. 나는 예비고이 때부터 지금 시점에서. 그런데 화작이 안 나와요. 그럼 얘를 갈아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수능이라는 거, 입시라는 건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그 다음에 유리한 거는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매는 가져가야 된다. 이제까지 우리가 했기 때문에 나중에 버려도 돼. 나중에 선택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지금 예비고이 같은 경우에 이번 겨울방학에도 문법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존에 데리고 있는 정규반 아이들이, 저희는
내년에 지금처럼 내신에 이게 안 들어가요. 근데 저는 안 들을래요 라고 하면 걔는 그냥 정규반 수업 듣게 하면서 그 학교에 맞춰준 정규반 수업을 하면서 이제 문법은 선택사항으로 듣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방학 때 이루어진 예비고이 이제 꾸려지는 반에서는 저는 문법은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서 혼란스럽긴 하지만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아이들이 선택이 달라졌다 해서 내신을 준비한다거나 수능 준비하는 거에서 많이 바뀐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존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문학부터 보시면요. 저희가 겨울방학에 자, 수능하고 내신에서 필요한 문학 개념 정리부터 먼저 들어갈 거고요. 이 문학 개념은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제가 매 방학마다 계속 돌리는 그런 개념 수업이에요. 이거는 여름방학에 4주밖에 안 돼서 굉장히 짧지만 그때도 이제 필수적으로 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놔야 아이들이 수능에서 내신에서 이중선지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개념 100개, 그다음에 소설 개념 80개를 하는데 되게 특이한 건 뭐냐면 저하고 작년에 수업했던 애들이 예비고일 겨울방학에 저랑 이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온 녀석들은 저랑 같이 한 녀석들은 여름방학에 이 수업을 또 했어요. 그다음에 다시 올해 겨울방학에 또 이 수업을 할 거예요. 벌써 그러면 3번째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아느냐 몰라요. 처음 보는 것처럼 이 100개 중에 80개 중에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건 거의 한 20개 정도면 많아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그러니까 계속 잊어먹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이제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맨 끝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현대시 작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문학 작품에서 2학년 아이들 문학에서 이제 가장 아이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현대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전문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고전시가가 이제 아이들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시파트예요. 시파트. 특히 여기를 아이들이 어려워하는데 1학년 때는 좀 이렇게 역사별로 고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짧은 단형시조들 또는 짧은 애들을 엮었다라면 여기서부터는 길이부터가 길어져요. 왜냐하면 가사 작품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연시조 같은 거 들어갈 거고요. 여기 2학년 때도 이제 시대별로 작품을 보기는 하는데 이 분량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다음에 현대시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2학년 때 고2 때 들어오는 작품의 수준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거의 대부분 보면 알 수 있는 작품들이 들어오지만 여기에서는 이런 시도 있었나? 이런 작품은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작품들이 내신이나 이런 데 다 들어오기 때문에 좀 난이도를 올려가지고 현대시 독해법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현대시 중요작품 위주로 해가지고요. 독해법 위주로 완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독해법을 저희가 작년 이맘때도 다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그걸 독해법을 좀 더 심화해가지고 독해법 하고 그다음에 작품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들어온 작품들은 이제 아이들 이 주변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는 작품들이 있어요. 고2 과정에서. 그래서 수능 기출이라든지 그다음에 평가원 기출 그 다음에 학교 기출문제에서 많이 쓰였던 문제들을 선별해가지고 저희가 독해법으로 완성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 어려워하는 고전문학 파트인데요. 자, 고전문학은 보이듯이 어휘하고 개념 정리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 방학마다 하는 건데요. 저희 작년 겨울방학에도 했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잘 써먹고 이제 왔는데 거기가 비어 있었던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요. 얘가 외계어예요. 우리 문학이지만 그냥 영어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한테 외계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방학마다 계속 외우게 하거든요. 그래서 외우는 어휘의 개념의 개수를 모으면 이것도 80개 정도인데 이거는 그냥 한 번 외우면 고3 때까지 계속 그냥 쓰는 거예요. 고전시나 아니면 고전소설에서 나오는 것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서 고전시가 보시면 작품 중요도 순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문학작품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고전하는 게 역시 고전문학이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는 선생님들이 이게 묶는 반경이 작품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그것과 이렇게 같이 내시는 이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아이들한테 통합적으로 이게 볼 수 있냐를 물어보시는 게 고2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고등학교 시험에서 가장 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1학년 때 시대별로 이렇게 배웠어요. 1학년 2학기 그 중간이나 기말고사 파트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전 시간을 시대별로 하는 걸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시대별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시대별로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아, 얘가 이렇게 흘러왔고 얘한테 이렇게 영향을 줬어. 이건 알기 때문에 이젠 중요도 순으로 작품을 정리를 할 건데, 중요도 순이라는 거는 고2 때 내신에서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아이들이죠. 그래서 1학년 때는 가사 다뤄봤자 뭐 정철의 3인국, 송미인국 이거를 하지 않은 학교도 굉장히 많아요. 안 하고 올라오는 아이들도 많은데 일단은 가사 작품 위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가사 작품, 뭐 규원가부터 해가지고 필수 가사 한 10개 정도를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형시조인데 1학년 때는 단형시조 이렇게 딱딱 3줄짜리를 뭐 100개 정도 봤다라고 하면 이제는 연시조예요. 그래서 가사나 연시조는 수능에서도 연계율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연시조가 굉장히 중요한 애여서 이 연시조 위주로 또 정리를 할 거고요. 한시 들어가고 그다음에 고려가요, 향각, 고대가요 가는데 말씀드렸듯이 얘는 중요도 순이에요. 이 역으로 하면은 이게 시대순이거든요. 근데 중요도 순으로 작품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아,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 어휘 개념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아이들을 그 뭐든지 머리에 박아주는 그 방법은 테스트밖에 없어요. 그 얘네들은 미안하긴 한데 그냥 쉽게 그냥 외워라 라고 해서는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저랑 딱 수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이제 끝날 때까지 계속 테스트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고전 시가가 끝나더라도 저하고 이제 이게 커리가 2월 말까지거든요. 방학 커리여서. 그러면 2월 말까지 계속 들어가는 그 테스트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휘하고 이제 개념 정리, 어휘 같은 것만 이렇게 테스트를 보다가 다 끝나고 나면 작품까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테스트는 작품을 아예 이 통째로 내버릴 거예요. 그래서 다 빈칸을 뚫어가지고 아이들이 작품을 독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요거는 제 이제 시험 때 들어가는 자료예요. 문학작품 시험 때 아이들한테 핵심 정리 자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알아야 이런 거 특징 같은 게 다 이제 선택지로 들어오는 애들인데 개념을 알아야지만 외울 수가 있어요. 이거 무식하게 외운다면 절대 못 외워요, 이거. 그래서 작품이 뭐 저희 문학 작품이 시험에 몇 개 들어오냐면 많은 학교는요 20개 가까이 들어와요. 20개. 교과서에서 선생님들이 한 10개 내시고요. 프린트로 10개가 들어와요. 그럼 저희가 선생님이 지목해 주신 작품은 20개지만 제가 그러면 이제 엮어가지고 준비해 주는 건 거의 50개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위를 넓혀서 아이들이 보지 못한 작품은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다 볼 수 있게 해가지고 들어보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이들이 이 20개 작품을 달달 외워야 돼요. 그래서 주제가 뭐냐 딱딱딱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주제인데 뭐든지 작품의 주제는 다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주제를만 가지고도 다 풀리거든요. 아이들한테 100점 맞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주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성적 안 나온 애들 단점이 뭐냐 딱 보면 주제를 몰라요. 근데 주제는 한 문장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단어로만 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 광활한 요동불판을 보면서 느끼는 그 감격 또는 뭐 반성 이런 단어 하나만 외워주면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시험 때는 나중 가면 다 이걸 다 빈칸을 다 뚫어버려요. 무식하게 다 뚫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쓸 수 있거든요. 그 다 쓸 수 있게까지 만드는 게 이제 내신의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100점, 그다음에 뭐 국어는 전교 1등 놓치지 않고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딱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딱 판이 열렸을 때 저희가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건 지금 방학 때 탄탄하게 기본기를 다져서 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쌓여야지만 아이들한테 외우라고 했을 때 아이들도 머리에 들어오는 거지 이런 생소한 말들을 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학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자, 문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문법을 정리를 할 거고요. 네. 핵심 문법, 내신과 그 다음에 모든 다 아우러서 이제 그 문법에서 필요한 핵심 내용들 다 들어갈 거고요. 여기 다 저희가 1학년 때 다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2학년 때도 음은, 품사, 합성어, 파생 뭐 해가지고 문법 요소까지 싹 다 정리를 할 거고 국어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국어의 역사 중세 뭐 근대 이렇게 가는데
2학기 내신에서 문법에서 여기까지 다 들어가요. 다른 학교 안 내던 학교들도 이걸 다 올해는 다 냈는데요. 중세국어부터 해서 저희는 1학년 때 15세기 중세국어만 배웠어요. 그런데 2학년 때 내신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17세기 국어까지 가요. 그래서 17세기까지 다 구분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1학년 과정이면 2학년 과정 여기까지 다 정리를 할 겁니다. 17세기까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그래서 다 수능 기출문제, 내신 기출문제 싹 다 풀릴 거예요. 그래서 수능 기출까지, 평가원 기출까지 이 주변에 있는 2학년 교과서가 5종을 쓰거든요. 이 5종의 출판사의 문제를 싹 다 풀려버릴 거예요. 방학 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문법에 들어왔을 때 이제 당황하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 요게 준비하는 게 그 3월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 모의고사도 함께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문법 정리 자료고요. 저는 좀 그 수업을 아이들 대비를 좀 무식하게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무식하게 하는 게 가장 머리에 남고 가장 좋은, 효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다 그냥 이것도 다 그냥 빈칸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 너네 교과서 아니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내시냐면요. 얘네가 비상이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지학사에 있는 예시를 가져와서 얘네한테 내버리세요. 서술형으로. 아이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거 뭐야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교차로 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교과서 말고 다른 교과서에 있는 예시를 싹 다 가지고 와가지고 애들을 다 풀려버리는데 문법도 눈으로 보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손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빈칸을 뚫어서 하나하나 다 손으로. 그래서 15세기 중세국어, 17세기 근대국어도 다 손으로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절대 그거는 저희가 지금 쓰는 말도 아닌데 이런 말들을 애들이 눈으로만 보고는 절대 해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다 해놓고 옆에 화살표 쳐놓고 분석해라고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걸 다 자기의 그 손으로 다 쓰면서 분석을 해야 돼요. 여기에 문법이 뭐가 들어갔는지. 그래서 좀 무식하게 시키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독서입니다. 아이들이 이번에 2학기 때 내신 독서를 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때 뒤통수 맞은 녀석들이 많은데 감을 못 잡는 거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독서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올해 처음 독서를 도입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 독서를 안 하다가. 왜냐하면 엄매하고 화작을 3학년을 빼야 되기 때문에 2학기 때 또는 1학기 때 독서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료가 많지 않죠.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데 요거는요. 독서는 제가 볼 때는 내신하고 수능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이제 모의고사죠. 이거 공부하는 방법은 전혀 다른 거예요. 뭐냐면 내신은 내신답게 내죠. 독서여도. 아무리 이게 독서가 비문학이거든요. 이 독서 교재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오지만 선생님들이 비문학 지문을 뽑으셔가지고 비문학을 파트별로 예술, 인문, 과학 해가지고 파트별로 이제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교과서에서 10지문 낸다 그러면 평가원, 수능 해가지고 여기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몇 지문, 몇 개 해가지고 거의 여기가 한 25개에서 30개의 지문을 보게 만드시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어떤 학교에서는, 교과서에서 한 4지문밖에 안 냈어요. 거기에 2세트를 아이들이 보도 듣도 못한 정말로 한 번도 얘기해주지 않은 생소한 지문을 딱 집어 넣으셨어요. 얘기해주지 않은 거를. 그냥 니네 실력과 풀어봐라 이거죠. 여기에서 등급이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나 어머니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비문학은 내신 때 비문학은 내신답게 저는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과서에 있는 거를 그냥 무식하게 다 그냥 빈칸을 뚫어버려요. 나중에는 이게 단락별로 다 지문 독해 해주거든요. 해놓고 여기에 중요한 단어 접속사 같은 거 있잖아요. 다 나중엔 뚫어버리고 밑에다가 다 서술형으로 쓸 수 있게 제가 하나하나 문제를 다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없어요. 독서에 대한 자료가. 시중 교과서 그 문제도 한계가 있거든요.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 문제를 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 글을 씹어 먹고 들어가야 돼 라고 말을 했어요. 씹어 먹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독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지문을 싹 다 머릿속에 저장을 한 상태에서 지문을 보지 않고 그냥 문제를 풀어도 100점이 나올 수 있게 대비를 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외부 지문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다가 시간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푸는 속도가 늦은 아이들은 이 외부 세트를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60점대, 70점대 거의 1등급 달렸던 아이들이 그렇게 뒤통수 맞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2학기에. 그래서 이제 독서는 방학 때 어떻게 할 거냐면요. 내신 때는 제가 내신답게 독서를 정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빈칸 뚫어서 하고
그 다음에 연계해서 나올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싹 다 모아서 그것도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적중률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정말로 시험 끝나고 선생님 짱이에요 라고 문자가 왔어요. 뭐냐면 선생님이 찍어준 외부 지문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내신은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방학 때 할 거는 뭐냐면 이 내신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방학 때 할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독해법이거든요. 비문학이 나왔을 때 어떻게 독해할래? 그래서 지금 고2가 되는 아이들이지만 비문학 지문을 줬을 때 정확하게 밑줄 칠 수 있는 데만 치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접속사에 표시하는 아이들 거의 없거든요. 접속사 나오면 거의 이거 아니면 이거 두 개로 그냥 이 두 개의 문의로 그냥 판가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접속사에도 굉장히 많은 화살표가 역으로 가는 것도 있고 뒤로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모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체크해야 되는 것도 있고 밑줄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밑줄의 위치예요. 얘는 밑줄을 뒤에다 쳐야 되고 얘는 앞에다 쳐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법을 이제 할 거고요. 단락별 핵심 내용을 손으로 쓰면서 이제 핵심 내용 정리를 할 거고요. 요번에 어떻게 나왔냐면 처음 보는 지문을 주고 단락별로 이 단락의 핵심 내용을 한 문장씩 요약해. 이게 서술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유형인데 독서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단락별 핵심 내용 파악하는 방법들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밑줄 치는 방법 공략인데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너 시험지 갖고 와. 보면 등급이 나와요. 밑줄 치는 거에서 따라서 등급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공략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문학 지문을 가지고 내신 기출문제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수능 기출문제 지문을 가지고 아이들을 탄탄하게 연습을 시키면서 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규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심화 수업이 있어요. 이게 방학 때마다 이루어지는 건데 정규 수업과 별개로 요거는 따로 진행이 되는 모의고사 심화 수업이에요. 모의고사 심화. 그래서 요거는 선택이십니다. 이걸 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고 선택사항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자 1등급을 위한 심화 수업인데 요거는 80분 동안 저희가 모의고사 보는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불러가지고 아침 시간에 모의고사 보는 시간이 8시 40분에서 10시까지예요. 동일하게 문제 풀리고 이후에 이제 그 오답이 들어가는데 1대1로 들어가는 오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답풀이 할 때는 정답지를 주지 않아요. 체크만 하게 하고 정답지 걷어버리고 자기가 이게 그 오답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하고 1대1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그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원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신청자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는 거고 미리 예약을 해주셔야지만 클리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모의고사 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요게 분석표예요. 모의고사 풀고 나면 쓰는 분석표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두 개가 비문학이, 이 두 개가 문학이거든요. 자, 뭘 보시냐면요. 여기에서 그 문제 유형을 보세요. 그래서 자, 사례 적용 문제, 구체적 사례 적용 해갖고 똑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3점이에요. 비문학 지문, 문학 지문은 다르지만 나오는 패턴 문제 유형이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서술상의 특징 똑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서술상의 특징. 그죠? 그 다음에 문맥적 의미 파악하는 거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45문제지만 묶여지는 문제 유형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체크를 하게 해요. 너 틀린 거 체크해. 그러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동일한 것만 틀리고 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서술상의 특징이 문제잖아요. 그럼 요거만 묶어가지고 개인 과제가 나갈 거예요. 잘하는 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약점 유형에 대한 개인 과제가 나가고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모의고사 풀리면서 개인 과제 함께 그 약점 유형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풀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개인 그 약점 유형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뭐 고2다 그러면 1회에는 모든 아이들이 같은 그 모의고사를 풀게 돼요. 모르니까. 그런데 2회차부터는 고2지만 어떤 아이는 고3 거를 풀 거고요. 고2지만 어떤 애는 고1 거를 풀 거예요. 그 아이의 난이도에 맞춰가지고 제가 만들어 갈 거거든요. 그래서 2월 말까지, 방학을 딱 시작하자마자 2월 말까지 들어오면 꽤 여러 차례 들어올 수 있고요. 요거는 3월 모의고사 100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문학 독서 시간 배분이요? 네. 네, 저희가 3시간 수업인데요.
3시간 수업인데 이거를 반씩 나눠서 가져갈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반씩 나눠서 가져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학 파트 들어가면서 문법 같이 시작을 할 건데 이러면서 여기에서 먼저 끝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은 이제 고전시가하고 현대시가 두 개가 같이 들으니까 오래 걸릴 거고요. 문법 하면서 이제 그 남는 시간에 요게 먼저 끝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뒷파트에 이제 독서를 붙여서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은 어떻게 했었냐면 독서는 과제로도 계속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숙제를 절대 내주지 않거든요. 제 수업 3시간인데 그 시간에 할 게 너무 많은데 모의고사까지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따로 제가 모의고사 심화를 할 거고 독서는 과제로 나가면서 여기에서 같이 숙제 체크하면서 그다음에 독서 파트만 따로 묶어서 또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독서는 좀 많이 건드려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렸던 그 네 파트를 다 정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3시간 안에 시간 배분을 해서 그렇게 갈 겁니다. 네. 또 다른 거는 없으신가요? 네. 네. 4시 기간 동안에는 해당 학교가 아니라면 수업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요. 고2 어떻게 했냐면요. 이번에 제 수업이 고2 수업인데 독서도 깔리고 문학도 깔리고 문법도 깔려요. 그러면 그 학교가 아니어도 나는 이 학교가 아닌데 문법이야. 그럼 거기 들어와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진도가 같아요. 문법 같은 경우에 너무 튀는 범위가 아니라면 그래서 뭐 A라는 학교 수업할 때 B, C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수업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독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서는 출판사가 정해져 있고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문법 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